안녕하세요, 앤입니다. 오늘은 온의 PD와 진정성 있는 관계, 신뢰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올린 네이버 카페 호오포노포노 라이프에 있는 컬럼을 부연 설명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컬럼은 이제 김경일 교수님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고 거기서 이야기하신 것들의 팁을 얻어서 제가 우한애와 온의 PD와의 관계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김경일 교수님이 한 얘기는 어떤 거였냐면, 이제 배우자의 관계를 예로 들면서 외벌이인 가장이 어떤 여행지를 갔을 때 자기 마음대로 여행지를 선정하고 여행 가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무조건 따라오기만을 바란다면 그 배우자는 과연 어떠할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권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같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는 배우자의 의견은 아무런 묻지도 않고 자기의 일방적인 제안에 따라오는 것을 강요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해요. 그렇겠죠? 자기가 돈을 벌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선택권이나 결정권 하나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의사마저도, 의사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결정을 그 사람이 더 한다고 하더라도 의사를 물어봐주고 참고할 수도 있는 건데, 의사마저도 물어보지 않는다면 굉장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계는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고 평생 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우한애와 온의 PD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한애예요. 그러니까 사고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어떤 행동들을 이어나가죠. 무의식은 말 그대로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한애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물론 이제 우한애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안과 조건을 다 고려하고 가장 어떤 것들이 좋을지를 많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행동하겠지만, 그게 과연 온의 PD 입장에서는 어떻게 와닿을까? 온의 PD 입장에서는, 온의 PD는 대놓고 말을 한다거나 이 행동을 저지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온의 PD는 지켜보고 있죠. 그리고 우한애가 하는 행동과 우한애가 가는 곳 모든 것에 항상 온의 PD는 동행하고 모든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의 PD한테 하나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온의 PD 입장에서는 내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무력감을 굉장히 깊이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한애가 어느 날 호오포노포노를 알았어. 그래서 온의 PD랑 정화를 하면은 현실이 뭔가 좋아지고 문제가 해결된대. 이 얘기를 듣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온의 PD한테 정화를 하기 위한 의도적인 접근을 합니다. 근데 그 의도를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부끄럽거나 속보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온의 PD 입장에서는 너무나 속이 뻔하게 보이고 의도가 분명하죠. 그렇게 접근을 해서 정화를 해야 할 때만, 정화를 하고 싶어질 때만 온의 PD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온의 PD의 의견을 묻는 척 한다거나. 왜 묻는 척이라는 워딩을 제가 했냐면, 의견을 물어봐 놓고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따르지 않을 거니까, 어차피 물어보기만 하고 따르지 않을 거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걸 온의 PD가 과연 모를까요? 온의 PD는 여러분의 무의식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우한애인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어떻게 행동할지 뻔하기 때문에 온의 PD 입장에서는 우한애가 하는 행동이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식적이더라도 그냥 아무런 의도나 사랑 없이 하는 사랑합니다라는 말 자체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우니피리와 우한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가는 관계에서는 그런 신뢰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도 의사를 물어보고 그 의사에 따를지 안 따를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정화를 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고, 하지만 정화를 할 겨를이 없다면 오니피리의 의견을 저는 따르겠어요. 하지만 오니피리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하시는 우한에도 있을 수 있죠. 사안에 따라서는 우한의 선택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니피리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오니피리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더 좋겠지만 우한애가 그럴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와의 별개로 모든 것을 상의하고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존중하는 자세가 오니피리와의 진정성 있는 관계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부부간의 관계에서 굉장히 남편의 의사를 자주 물어보고 많이 물어봐요. 되게 사소한 거. 메뉴도 물어보고, 메뉴는 사소한 게 아니죠. 그죠? 네. 물어보고, 많은 일들에 대해서 남편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게 굳이 남편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저 혼자 결정해야 하는 저만의 사안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에게 그런 의사를 물어보는 것은 이제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반려자에 대한 그냥 예의라고 생각하거나 그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를 수 있으면 따라주고 싶고, 네. 그 사람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같음을 확인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이제 같이 살아가는 관계니까 의견이 맞으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의견이 맞지 않다면 어떤 지점에서 맞지 않은지, 왜 두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해 보는 게 두 사람과 나의 관계에 분명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오니피리와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오니피리는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지금 빵을 먹고 싶은데 오니피리는 밥이 먹고 싶은지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내일 어떤 스케줄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니피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것들이 오니피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저는 그저께부터 갑자기 이케아에 한번 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한의 입장에서는 이케아에 가서 살 게 별로 없거든요.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이케아에 가고 싶을까? 궁금하죠. 근데 나는 이유를 몰라요. 근데 가고 싶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저께 갔거든요. 가서 제가 그동안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던 사소한 것들을 거기서 사왔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사무실에서 필요한 발 받침대라든지 얼음틀이라든지 그리고 컵꽂이 이런 거 없어도 살 수는 있지만 되게 내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건데 사지 않았던 것들을 잘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올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렇게 우한에는 모르지만 오니피리는 알고 있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안하고 제시할 수 있어요. 그걸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는 우한의 몫이지만 저는 그 선택하는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삶의 패턴이 된다면 오니피리와 우한의 관계는 신뢰를 쌓을 수밖에 없죠. 그래 저번에 오니피리 말 들었더니 맞아, 나는 기억 안 났는데 필요한 게 가니까 있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음에 또 물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어딘가 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또 흔쾌히 가볼 수가 있는 신뢰의 게이지가 쌓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니피리와 우한의 진정성 있는 관계와 그리고 호오포노포노 라이프를 위해서 필요한 관계는 우한애와 오니피리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정화하자고 할 때 오니 PD가 얘가 나를 이용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죠. 그냥 우리는 한 팀이니까 자전거 바퀴를 구르듯이 페달을 밟고 내가 이쪽 페달을 밟으면 이쪽 페달이 올라가서 하듯이 우아내가 선택을 하고 그럼 오니 PD가 제공할 기억을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합이 맞아서 가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합이 맞기 위해서는 이런 진정성 있는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니의 비리와 진정성 있는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월 중에 제가 한번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언제 할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더 생각을 해서 카페에도 공지를 하고 다음 영상을 찍을 때도 공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간은 낮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단 한 분이 오시더라도 성심성의껏 방송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도 안 오시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2월 동안에는 리셋 400 이벤트와 사주 정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리셋 400은 굉장히 많이 다운된 가격에 한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사주 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주를 봐드리는데 원래는 한 분 봐드리는데 비용으로 사주 정화인데 3분까지 봐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비대면으로 줌으로도 가능하니까 물론 전화 상담도 가능한데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줌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상담의 가장 큰 이익은 정화에 대해서도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내가 사주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질문하실 수 있고 정화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질문하실 수 있고 오니 PD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연님을 굉장히 풍성하게 써먹을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또 부지런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로하.